자, 이어서 부동산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바닥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약세를 보였었던 거래량이 지금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데드캣 바운스나 베어마켓 랠리 등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집값 바닥일까 궁금하시죠? 이 내용 장원석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연 지금 집값이 바닥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주택시장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집값 바닥론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기상조다.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증가하는 데다 특정 지역 외에서는 거래 활성화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 역시 집값 바닥론을 경계했습니다. 예,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17건으로 전달 835건보다 582건 늘었습니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13건으로 집계됐으며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아 거래 건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거래량 반등이 집값 바닥론의 핵심입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일부 거래 증가를 통한 집값 상승으로 바닥에서 탈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합니다. 네네. 서울 성파구 소재 A 공인중개사업소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 소진 등으로 거래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과거 상승장과는 다른 모양새라며 현재 보이는 거래량 증가를 전체 시장의 현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네, 실제로 정부에서 1.3 대책 내놨었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 내놨었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매수 심리도 잠깐 지금 반짝했다가 다시 좀 식어가는 분위기라고요. 네, 실제로 매수 심리는 반짝 상승했다 다시 냉각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6.3으로 전주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반등했던 지수가 하락 전환된 것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0에서 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냅니다. 기준치인 100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수요자가 사라지면서 집값도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4% 하락했습니다. 분양시장마저 회복은 요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전월 대비 10.6% 늘어난 7만 5,35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토부에서 미분양 위험 수위로 판단하는 6만 2천 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분양 증가도 같은 이유인데 당장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를 잘못 이해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시장 거래량이 늘고 집값 낙폭이 줄면서 집값 바닥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두고 위험을 감수하고 얘기하면 아직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직 부동산 시장을 바닥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지난달에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지난해 10월 이후에 넉 달 만에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빌라의 전월세 거래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하고요. 사실 그동안 전세 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리고 전세값이 내릴 만큼 내렸다라는 이 인식까지 모두 이제 확산이 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됩니다.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실제로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 284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거래량은 강동구에서 가장 많이 늘었는데 지난달에 1,224건이 거래돼 직전월 618건보다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노원구도 692건에서 825건으로 강서구도 587건에서 691건으로 거래가 늘었습니다. 예. 전세 수급 지수도 오르고 있습니다. 2월 넷째 주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62.4로 전주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0에서 200 사이로 표시하며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어서면 전세 수요가 많고 낮으면 공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전세값이 내릴 만큼 내렸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합니다. 네, 전셋값이 내릴 만큼 내렸다. 한 네.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이 성수기이기도 하고 특히 고금리로 월세 쪽에 과하게 치중됐던 수요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며 전세로 넘어오는 것이라며 또 최근 급전세 등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도 맞물리면서 거래가 늘어난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전세 거래 증가를 보면 그 최근에 빌라왕 사건에서 보듯이 그 사기에 취약한 빌라보다는 안전한 전세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빌라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로 돈을 더 주고서라도 아파트 전세를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과 매매가 간 차이가 있어 빌라보다 전세 사기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지난달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단독, 다가구, 전월세 거래량을 모두 합친 거래량보다도 많았습니다. 거래량이 역전된 건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빌라는 전세 사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조금 더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에 들어가자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좀 사기 위험성 있는 빌라보다는 전세, 이제 아파트 전세가 훨씬 더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 때문인 거군요.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미분양도 상당히 심했었는데 이 미분양이 분양 시장에서는 고분양가 때문에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른다고요. 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건설 원자재값 상승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인건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분양가마저 오르면 분양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3월부터 제곱미터당 194만 3천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9월 고시된 제곱미터당 190만 4천 원에서 6개월 만에 2.05% 올랐습니다. 원인은 건설 원자재값과 노무비 상승 등 직접 공사 비용 상승분과 연동된 간접 공사 비용 상승이 인상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최근 6개월간 레미콘이 15.2%, 하판 거푸집이 7.3% 급등했습니다. 예. 또 노임 단가도 콘크리트 공이 3.91%, 특별인부는 2.64% 상승했습니다. 분양가 상승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 가산비, 택지 가산비 등을 합산해 분양 가격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상승은 분상제 지역 주택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건설 원자재 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시멘트와 고장력 철근 가격은 2020년 1분기 대비 각각 54.6%, 63.4% 상승했습니다. 때문에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올해 1월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3,063만 6천 원으로 전월 대비 2.86% 상승했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에 3천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분양가가 더 상승할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대부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이 겹치면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기 지역과 지방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원자재 값이 오르고 노무비가 올랐으니까 분양가가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는 거군요. 자, 그리고 이달부터 그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과 대출 규제가 일부 풀린다고 하는데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부동산 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이달 1일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따른 지역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종합하면
최근 시장 분위기에 더해진 이런 규제 완화가 서울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완만한 회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 부동산 전문가는 1.3 대책과 규제 지역 해제, 기준금리 고점 인식, 대출과 세제 등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급매물이 일부 해소됐지만 이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서울과 경기 위주의 급매물 소진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서울 등 인기 지역에서 매매 거래 시 거래 금액이 직전 거래보다 낮은 하락 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런 움직임이 강력한 힘을 갖고 추세적으로 시장 전체를 밀어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해당 지역 회복에 국한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경매 이제 한동안 인기가 상당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유찰이 그동안 그 전에 반복이 됐었는데 최근에 수요자들이 상당히 몰렸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응찰자 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경기와 인천 지역의 경매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와 인천 아파트 경매 평균 응찰자 수는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13.71명으로 석 달 연속 두 자릿수를 넘겼고 인천은 전달 8.30명 대비 늘어난 10.40명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많았고 인천도 2020년 6월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14일 열린 경기 고양시 덕영구 화정동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아파트 경매에는 응찰자가 81명이나 몰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감정가가 약 5년 전에 비교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응찰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이 같은 경매의 인기는 지난해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경매 시장도 급격히 침체되면서 서울에서도 유찰되는 아파트가 속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매에 나왔다면 응찰자가 대거 몰렸던 강남 지역에서도 집값 하락으로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지면서 유찰이 잇따랐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런 유찰된 물건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낙찰률과 평균 응찰자 수가 반등세를 보인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2회 이상 유찰된 물건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이 몰리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고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서울의 중산층의 이제 소득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구입할 여력이 있는 가격과 실제 집값 간의 격차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예. KB부동산이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를 분석해 추산한 중위소득 가구의 주택 구입 잠재력 관련 지표를 보면 작년 4분기 기준 서울 중위소득 가구의 월소득은 566만 원, 연간 지출 가능 주거 비용은 2,240만 원, 구입 가능 주택 가격은 4억 81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서울의 중위주택 가격은 아파트가 10억 3,833만 원, 단독 8억 원, 연립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 가능한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인 것입니다. 예. 이보다 최신 지표가 나온 아파트 중위 가격의 경우 점차 하락해 지난달엔 9억 9,933만 원으로 지난 2021년 5월 이후 처음 10억 원 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이 같은 추세는 중위소득 가구의 구입 가능 아파트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아파트 재고량은 2014년 1분기 58만 9천 가구에서 2021년 1분기 7만 9천 가구까지 감소, 2021년 4분기부터 줄곧 3만 가구대에 머물며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멈추고 시장은 이미 2021년 말부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 우위를 돌아선 상황이지만 호가가 쉽사리 내리지 않으면서 거래가 더딘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다들 아시죠? 한동안 아파트의 대체제로 각광받았었는데 이 이른바 이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도 불렸죠. 그런데 아파텔이 시장에서 최근에 좀 외면받고 있다고요. 네,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에 직격탄을 맞았고 여기에 전세가마저 급락하면서 아파텔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마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아파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엘루크 반포 오피스텔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포털에는 분양가 대비 8천만 원 낮춘 매물도 등장했습니다. 예. 성남 수정구 고등동 판교 벨리자의 오피스텔 역시 분양가보다 1억 4천만 원이 낮은 6억 8,400만 원의 매물이 올라왔습니다. 네, 엄청 떨어졌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도권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 수준이었지만 오피스텔은 최대 70%의 LTV가 적용돼 반사 이익을 누렸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100%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대출 규제로 시장이 급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오피스텔, 상가, 빌딩,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차주별 DSR이 40%로 제한돼 대출 한도가 줄었습니다. 네. 여기에 상환기간과는 별개로 만기를 8년으로 고정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최장 40년에 이르는 아파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에서 2021년에 분양을 받아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자 중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수요 감소에 따른 큰 폭의 가격 하락 조정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1, 2년 사이 분양을 받는 이들 중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분양가보다 낮은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급의 지금 금매 분양권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가 된다고요. 네, 분양권 전매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하지만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예.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전월 2,921건에 비해 약 500건 증가한 3,400건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인 2021년 1월보다는 약 41%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서울의 지난 1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27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나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DA 자이 퍼스트 아이파크 등 대다수 입주가 몰린 강남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은 1월에만 19건 팔렸습니다. 네, 이 같은 분양권 거래량 증가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좀 부추겼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풀어주는 한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분양권 전매는 시기상조라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분양 적체가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추후 집값이 더 떨어진다면 분양권을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이 고점 대비 소폭 떨어졌다는 이유로 분양권을 매수하기보다는 주변 지역의 추후 주택 공급량과 주택 시장의 가격 추이를 충분히 살핀 후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인사이트 장원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